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노래로 우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복을 찾는 행복 발굴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볼까요? 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우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행복을 찾는 행복 발굴단입니다. 자, 자, 자유, 자유를 외쳐봐.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자유를 꿈꾸는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제 너희들 차례야. 이제 너희가 외쳐봐. 아니 너희가 이뤄봐. 꿈을 꾸고 이뤄낼 자유가 있잖아. 자유, 자, 자유로운 경남교육, 경남 청년들 되세요. 자유. 반갑습니다. KBS 창원 특집 토크 콘서트 경청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자 이남미입니다. 네, 남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미 씨는 잘 듣는 편인가요? 아니면 말하는 편인가요? 보면 아시겠지만 말 못해서 조금 어려운 캐릭터죠. 괜한 걸 물었네요. 하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네. 잘 들어야 더 말을 잘할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소통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KBS 창원 특집 토크 콘서트는 경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잘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잘 단디 그야말로 오늘 귀담아 들으실 분을 모실 텐데요. 네. 경상남도 교육청 박종훈 교육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종훈 교육감님을 모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열심히 듣고 많이 소통하고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늘 토크 콘서트의 주인공들입니다. 경남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경청의 주제가 경남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남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아본다라는 주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분들이 또 경남 교육의 미래를 또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는 교육감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뭐 잘 들어보는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할 텐데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KBS 창원 특집 토크 콘서트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이 모래시계인데요. 짜잔. 네, 제가 모래시계를 이렇게 딱 뒤집으면 정확하게 3분이 지나갑니다. 잘 듣기 위해서 3분이 지나면 모래시계도 끝나고 마이크도 끝나고. 더 말씀하고 싶으셔도 여기서 멈추셔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예, 뭐저 듣는 건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듣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오늘 경청 주제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오늘의 경청 주제는 네. 이겁니다. 짜잔. 네, 나에게 학교는 네모였다. 아, 저희는 이제 이미 졸업을 네. 또 했으니까 아, 그렇죠. 저에게 학교라는 성대모사의 장이다. 남미 씨한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혼자 하면 부모님 반응이 없지만 학교에 가면 뭘 흉내를 내면 친구들이 반응이 있으니까.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네. 거예요. 그때 뭐 흉내 냈던 거 하나. 아이고 일용아 어디 가냐? 뭐 일용 언니 같은 거. 아이고 일용아 거긴 아니라니까. 뭐 이런 거. 전원일기 있네요. 친구들 있어. 모르시죠? 전원일기. 너무 슬프네요. 아무도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최근에 졸업한 것 같은 시민부 아나운서. 네. 나에게 학교란 땡땡땡이다. 저에게 학교란 배움의 장이다. 짜증난다. 아니 모범 답안 아닙니까 교육감님? 교육감님 예, 나오셨다고 너무 너무 이런 모범이네요. 분위기. 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 여기서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네. 나에게 학교란 나에게 학교란 빠밤. 목욕탕이다. 아니 그렇게 탈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했지만 또 시원하기도 했고 우와. 근데 때로는 열탕처럼 견딜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나름 모범 답안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을 잘 못 가잖아요. 그럴 때 너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학교도 못 하고 가. 네.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네. 또 목욕탕에서 또 비밀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목욕탕이다. 그렇군요. 네. 오. 자, 그렇다면 네. 목욕탕이라고 생각했던 교육감님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그러게 생각을 말입니다. 하는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학교란 어떤 곳이었는지 네모다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모다. 자, 다 과연 적으셨나요? 뭐라고 써주실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공개해 주세요. 짜잔. 오, 어머, 사육장, 활력소, 아쉬운 기억, 자유, 집, 지루한 곳. 그러니까 네. 긍정반, 부정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감님, 네. 예, 뭘 좀 들어보고 싶으세요? 저거 보니까 저는 모두 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그러면 동정하고 싶으시다.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그래도 교육감님 제일 첫 번째 들을 어떤 단어 키워드 하나, 한번 예, 소개해 주시죠. 짚어보시겠어요? 예, 저로서는 참 저한테 따갑게 와닿는 따갑게. 네. 예, 단어가 있습니다. 네. 사육장이라고. 사육장이요. 사육장이다. 자, 좋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묻고 있지만 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네, 교육감 네, 좀 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청년의 이야기인지 소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마일. 네. 그렇군요. 소개 자, 영상 너무 멋져요. 네. 네. 힙한 청년 농부 박지현님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 들어주시고요. 소개해 주세요. 오. 네. 아니 저는 너무 부러워요. 굿즈 판매까지 정말 아이디어가 다양한 그런 청년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사육장이라고 하셔서 닭이나 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토마토가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부모님께서 농사 짓고 있는 대추 방울토마토를 이제 브랜딩해가지고 힙한 토마토, 힙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네, 농사도 짓고 네. 브랜드 운영도 하고 있는 청년 농부이자 창업가입니다. 멋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를 힙토라는 이름으로 지금 네, 재배하고 너무 예쁘다. 계시다고요. 아니 교육감님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이름 짓는 것부터가 젊은 세대들은 확실히 다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남다릅니다. 맞아요. 아니, 다 좋은데 네. 왜 학교를 사육장이라고 비교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러게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만 목표를 두고 학교에서 공부만 시키고 먹였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아침 8시에 등교하고 밤 10시에 맞춰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했는데 네. 그때 생각하면은 저는 너무 그 대학교랑 수능만 생각하고 학교에서 틀에 박힌 공부만 시켰던 것 같아서 제가 사육장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첫사례부터 아주 셉니다. 표정이 좀 교육감님. 무거워지셨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이제 모래시계를 돌리게 3분 시작합니다. 답변 주시죠. 그렇게 사육장이라고 이야기 되던 때 내가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네.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아침 8시 반 이전에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제로 하는 야간 자율학습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 학교에 지침으로 이야기했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최근에 와서는 학교가 좀 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요. 저는 사육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저는 너른 들판에 우리 아이들을 내놓아서 방목하는 방목장이 되었다고 저는 이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길러지는 아이가 아니고 길들여지는 아이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의 경우도 과거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에서 지금은 학생부 위주의 대학 입시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가고 또 고등학교 자체가 이제는 야간 자율학습 또 그 문제풀이 이런 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더 우리 학생들 중심의 학교가 되도록 교육감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진로 상담, 진로 교육 같은 것도 하던데 그 당시에는 없었나요? 그때는 그냥 대학교가 와가지고 고등학교에서 저희 학교는 이렇습니다 소개 정도만 있었지 저희가 뭐 어떤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그런 걸 제시해 주는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전담하시는 선생님도 지금은 배치가 되어서 네.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앞으로 경상남도 진로교육원 학생들의 진로교육원을 만들어서 거기는 지금까지 진로교육원이 뭐 체험하고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축적해왔던 데이터를 정보를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개별성, 잠재력 이런 것을 찾아내서 진로를 컨설팅하는 이런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교육감님 굉장히 잘 오신 이유가 네. 우리 지영 양이 앞으로 농부가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어. 진로 선생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롤 모델이 될 수 있죠. 선생님 한번 섭외하셨는데요. 예. 아,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학교 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다양한 우리 선배들과 어떤 그 봉사자들을 학교 안으로 모셔서 네. 그분들의 그렇죠. 살아있는 진로 교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지영 양에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은 너무 충분하나 저는 교사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왜 갑자기 고사하고 그러세요? 잘할 것 같은데. 그냥 힙토에 네, 그냥 너무너무 예, 기대가 충실하는 걸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네. 키워드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또 만나고 싶으세요, 교육감님? 자, 예. 이번에는요?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그 키워드를 좋습니다. 찾아가고 싶습니다. 네. 활력소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활력소, 네, 네. 활력소 어느 분이신가요? 활력소 자, 어디 계십니까? 활력소. 아유,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네. 자, 어떤 청년인지 일단 활력소를 선택한 청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적표예요? 잠깐만요. 석차 등급이 어이? 다 1이야? 우와. 번호가 1번이 아니죠? 전부 1입니까? 아니 이게 출제위원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게 다 맞출 정도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런 성적이 받아보신 적 있어요, 교육감님? 아니요, 뭐 저는 받아본 적은 없지만 저런 성적이 가능했나 하는 생각, 그러게요. 가능한가 하는 아니, 생각이 저게-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네. 평가를 볼까요? 평가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친구들의 학업이나 진로 관련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응답해 주어 의지할 수 있는 친구의 면모를 보여주는. 아니 전 지금 더 뒤가 더 놀라워요. 잠깐만요. 친구들한테 보충 수업을 진행한다고요? 주말에 본인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재학 중인 21살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도 좋잖아. 네. 지금 옆에 있는 청년들이 약간 좀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승원 씨 공부가 제일 쉬웠습니까? 아니요, 뭐 공부가 쉬울 순 없고요, 절대. 네. 이제 저는 이제 직접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오. 제가 가진 지식을 친구들에게 나누어주는 활동에 조금 더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윤리교육과에 재학 중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역시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에게 공부를 알려줬던 것처럼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대학에 입학할 때는 선생님을 꿈꾸다가 네. 이제 대학에 와서 수업도 듣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교육 행정이라는 분야에 또 흥미가 생겨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와 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묻겠습니다. 이승원 군에게 학교란? 네, 저에게 학교란 활력소였는데요. 네, 저는 무척이나 학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학에 와서는 느낄 수 없는 어떤 사소한 재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내악 동아리를 했었는데 점심 시간에 피아노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4교시 종치자마자 급식실로 달려가거나, 어머. 네,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이제 체육관에 있는 탁구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보다 더 일찍 등교했던 때가 있었어요. 야. 네,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저를 학교를 활력소라고 생각하게 만든 이유였는데요. 네. 다만 제가 대학교를 와서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남과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간에 입시 정보의 격차가 있는 걸 좀 느꼈습니다. 아니 활력소라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교육감님도 뭐좀 만족하는 표정으로 듣고 계시다가 다만 하는 표정 굳어지시면서 왜냐면 1등이 지적했기 네. 때문에 아, 입시 그렇죠. 정보 격차 요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감님. 자 모래시계 3분 시작합니다. 갑니다.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수도권에 비해서 서울에 비해서 경남이 입시 정보가 취약하다, 부족하다는 네, 그 네, 네,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1년을 준비해 가지고 2016년 3월에 경남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센터가 따로 예, 있군요. 네. 그래서 거기에 역량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분들은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네. 학교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뭐 연간 한 40권 정도의 자료집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고 하는 그런 역할에 아주 충실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그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자신이 있고요. 네. 수도권 지역의 대학 입학 사정관들도 우리 경남의 정보력은 대단하다. 경남의 학생부가 많이 윤택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전파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은 듭니다. 이제는 우리 경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이 정보가 도달해서 네. 우리 그 학생처럼의 정보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청년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네. 교육감님 키워드를 골라주시죠. 어떤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아까 그 밴드가 막 절규하듯이 네, 네. 절규하듯이 가사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네. 자유를 이야. 선택하셨습니다. 자유. 정확하게 들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유 청년이 인도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송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박성광 매니저, 현 카페 사장 임송, 그리고 임송 채널 초보 유튜버 임송입니다. 이번 축제 기간 자체는 진주가 핫플이 될 것 같습니다. 오, 나 말 완전 잘했어. 와, 대박 사건. 엄청 부드러워. 미쳤어. 나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먹어볼게요. 딱 전화 시럽 반이 네. 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죠. 어머 네. 지금은 너무나 날씬해져서 알아보기조차 힘든 임성 씨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전 매니저 그리고 현 붙었어, 카페 붙었어. 사장 임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고 싶은데 당시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매니저였던 걸로 그럼요. 기억을 하는데 방송에도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나오셨고. 돌연 그만뒀어요. 맞아요. 맞아요? 왜 그랬나요?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네. 워낙 연예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매니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또 많이 어렸다 보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시선들이라든지 뭐 대중들의 관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네. 일도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유 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 공통 질문이니까 직접 묻겠습니다. 우리 임송 씨에게 학교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학교는 자유였습니다. 아 그렇죠. 네, 자유. 저는 대한중학교를 중퇴를 하고 공립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녔고요. 네. 일반 학교랑은 다르게 제가 스스로 꿈을 찾고 삶의 목표를 이제 정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서는 제가 스스로 멘토를 찾고 그리고 멘토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가거나 방송국 견학, 뭐
또 대학교 청강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매니저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꿈을 키워갔겠네요. 네, 마산 진동에 있는 태봉고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한학교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남의 대한학교가 이제 애초에는 공교육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접근으로 사립으로서의 대한학교가 만들어졌죠. 네. 산청의 간디 네, 고등학교 유명하죠. 우리가 잘 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교육도 현재의 공교육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공교육은 지금하고는 좀 달라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함께 했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공립대안학교 태봉고등학교가 네.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어떤 대안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는 그 어떤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양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거창연극고등학교, 고성음악고등학교, 밀양영화고등학교 같은 이런 다양성을 지향하는 또 하나의 가치를 네. 제가 함께 접목시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학교도 이제 대안학교로서 남해 상주중학교 같은 네. 이런 전국 단위 모집의 대안학교가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 경남이 전체적으로 대안학교가 13개 경기도 다음으로 대안학교가 그렇군요. 많은 곳으로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알겠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지향하는 곳이 우리 경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 경청을 보시면서 아 이렇게 대안학교가 많았구나라는 것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송 씨 같은 경우도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했지만 일반고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때요? 돌아간다면 다시 대안학교를 가고 싶다? 아니다. 일반고를 선택하고 싶다. 어떻습니까? 라떼. 네. 라떼는 라떼는 제가 네. 이기거든요. 그래서 네 라떼로 다시 돌아간다고 네. 하면 저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 추천하지 않겠다. 않는다고요? 아니 네. 왜냐하면 앞서서 너무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해서 당연히 추천하실 것 같았는데 반전이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꿈에 대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차근차근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 학교는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함께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제가 이거를 실행하려고 하니까 대학교 때 학교에 안 오는 친구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야 그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은 좀 네. 개인적인 것이 더 중시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던 저에게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어머나. 거였죠.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삶에 대한 다시 현실에 대해서 다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대안학교를 가지 말고 일반 학교를 가라라고 많이 말을 해준 편이었습니다. 야, 그렇군요. 교육감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이 대한학교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네. 모래시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이 또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것이 결코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에 빠진 학생을 걱정해주고 어떤 마음이 좀 그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교육감님 말씀은 송희 씨가 너무 잘 컸다. 잘하고 충분히 있다. 잘하고 있다. 아주 네. 올바른 청년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청년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자, 어떤 교육감님? 분이신지 어떤 분 만나볼까요? 학교에 대한 기억으로서 네. 아쉬운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네요. 요거 아쉬운 교육감님 기억.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운 보겠습니다. 기억을. 네, 아쉬운 네, 기억.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입사한 지는 6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로봇 관련 공정이랑 생산 관련 공정에 대해서 정부 지원 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재밌고 되게 다들 잘해주셔서 제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철이는 아주 성실한 청년입니다. 영철이는 생각이 남달라요.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경남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야. 우와. 아니 고작 입사 6개월인데
선배님들이 이름을 다 못 외우실 수도 있는데 대단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네. 경남의 미래 영철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야. 아이고 얼굴도 훤하시네. 그러니까요. 화면도 좋고 실물도 좋고. 네. 그럼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군에게 학교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는 방황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반항도 좀 하면서 약간 그렇게 스스로 모난 돌처럼 살았는데요. 공부나 출석이나 교우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내다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약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조금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소가리를 좀 많이 스스로 좀 많이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따돌림을 당한 어린 시절에서는 약간 방황하는 나를 약간 누군가 길을 알려주진 못했을까? 아니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약간 도움을 받지를 못했던 그런 기억이 많아서 제가 바라는 학교는 약간 학생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교육부에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네. 1위가 언어 폭력, 2위가 따돌림, 3위가 사이버 폭력, 4위가 실제로 이제 신체 폭력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혹시 우리 오늘 나오신 청년분들 중에 학교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 OX 한번 들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세모 없습니다. OX 다 하셨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들어주세요. 볼까요? 오, 자, 봅니다. 전원이 O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원 O예요. 교육감님, 경남 청년들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학교 폭력 현장을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맞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했던 것. 그러니까 이 방관을 넘어선 이 부추김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학교 폭력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피해갈 수가 없으시죠? 예, 뭐 부추김뿐만이 아니고 방관도 폭력이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고요. 예. 네. 최근 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이런 것을 받아봤을 때 어떤 그 심각한 폭력이나 또 피해를 받았다라는 응답률은 그 차츰차츰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이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오히려 내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인식은 조금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디지털 폭력이 차츰 많아지는 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바라보는 폭력과 같은 입장일 수는 없고요. 네. 그리고 또 예방 중심으로 나아가야지 어떤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응징 차원에서 학교 폭력을 접근하는 것은 뭐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저희들이 시도합니다. 네. 그것이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응징과 격리보다는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해서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하고 아이들과의 대화도 비폭력 대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그 어떤 새로운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방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어떤 장난과 분명한 이 폭력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다면 학교 폭력의 피해자 치유와 회복에 대한 지원도 지금 잘 돼 있나요? 예,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교육지원청 시군에 있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프로그램 그리고 도교육청이 이제 3단계로서 도내 35개 정도 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하고 우리가 그 MOU를 맺어서 그런 그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이 코로나 때문에 뭐 서로 그 교통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도 많은 그 피해자와 또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면서 지금은 뭐 가해자에 대한 응징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과 또 그 피해자에 대한 회복
네. 지원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김영철 군에게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 아쉬운 기억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해주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왜 내가 우리 반 아이 김영철의 그 아픔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을 나는 그때의 선생님도 함께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만이 아니고 마을과 지역 사회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 모두를 함께 어루만지면서 챙기는 이런 바람직한 미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감도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 문제를 영철 군이 속 깊게 또 얘기를 해주셨고 앞으로 네. 좀 이런 문제가 학교에서는 좀 많이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녹화 시작하면서 경남의 청년 또 50여 명에게 문자로 오픈 채팅방을 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여기 올라온 의견들도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땡땡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 이런 문제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첫 번째로 학교 급식 맛이 없어서 힘들었다. 아, 이게 말이죠. 학교 급식이 맛있냐 맛없냐는 그 학교의 매점의 매출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야 우리 학교 밥 이런 거 나와. 자랑도 이런 게 약간 자랑스럽게 맞아요. 되거든요. 교육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끔씩 지금까지 학교 급식의 맛의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는 정보 발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사 교류를 하기도 하고 영양사에 대한 정보 발령이요? 예. 그리고 또 도교육청에 있는 컨설팅 팀에서 네. 가서 식단이나 이런 것을 또 컨설팅도 해주고 정말요? 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하십니까? 합니다. 네. 급식 연구소도 저희들이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와. 영양사, 조리사, 학교 급식 종사자 모두에 대한 연수도 저희들이 잘 해서 이제는 네. 밥이 맛있어서 집에 가기 싫도록 제가 만들. 지금 이 알겠습니다. 열분의 청년들이 네.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래 그때는 때가 되면 밥이 나왔어. 지금은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고민해야 제일 되고.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또 수업 얘기로 또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네. 학교 다닐 때 땡땡 때문에 힘들었다. 수업이 재미없고 지루해서 힘들었어요. 저는 인강으로 공부했다고요. 야, 이 교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뼈아픈 지적 아닙니까, 교육감님? 그런데요. 이제 인강 1타 강사만큼 강의를 잘할 수 있는 선생님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또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수업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없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네. 수업을 선생님의 강의 중심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터넷 강사한테 못 이깁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수업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시간을 꾸려 나가도록 하면서 선생님은 거기에서 뭐 컨설턴트로서 네. 조언자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은 교실이 이렇게 좀 들떠 있는 듯이 보여도 그것이 제대로 하는 교실이다, 학습이다라는 네. 쪽으로 이제는 바꾸어 나가면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좋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으로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네. 학생들의 개별성을 찾아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아이톡톡이라는 네.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또 네.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다음 키워드 정하셨습니까? 예, 다음 키워드는 네. 집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모 군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집에 네. 안 가셨어요? 아니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집에만? 네. 아, 이게 정말. 무슨 말씀인가요? 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일단 먼저 하면 좋죠, 좋죠. 예. 저는 지금 이제 경남에 있는 창원대학교에 이제 재학 중인 2학년 23살 김기모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학교를 집으로 이제 적었던 이유는 중학교를 이제 대한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 중학교가 이제 30년 남짓한 기숙사형 대안학교였고, 그래서 되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이런 의식이 되게 강화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집 같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집이 학교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교가 집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남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호주로 유학을 가면서부터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호주가 되게 이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을 조금 놀게끔 하자 이런 교육 과정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정말 놀고만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초등학교 호주에서 이제 2년 동안 있었는데 정말 가서 놀고만 왔다 보니까 행복했겠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했죠. 가가지고 특히 이제 학원을 안 가는 게 저는 너무 그렇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들어왔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 수학 보니까 이게 수학인지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참 정말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과 이제 상의를 한 이제 끝에 이제 대안학교를 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네 그렇게 해서 진학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거는 타이가 아니라 자의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케이스인데 그래서 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고 해서 제가 이제 배움을 포기했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린 나이에 토익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900점 이상을 넘겨보기도 했고 그다음 수능도 공부하기도 했고 검정고시는 좀 쉬우니까 그냥 좀 넘어가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배움이 끝없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변 시선이나 제도가 그렇게 좀 밑받침이 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대입 전형 알아보는데도 학교 같으면은 선생님들이 전부 다 전형이나 너에게 맞는 전형 이런 게 있고 너에게 맞는 학교는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다 알아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혼자 입시 전형 PDF 막 100장 되는 거를 혼자 다 알아보고 내 스스로 친구가 없어가지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네. 친구를 사귈 그런 기회장이 대부분 이제 학교에 있는데 맞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근데 또 사실 저희가 이제 친구 그 나이 또래에는 친구라는 게 친분을 넘어서서 약간 사회성이나 그런 정서적 그런 교감을 하면서 조금 그래서 성장하는 시기인데 많이 배우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친구가 조금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부족해서 네 아쉬웠던 이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좋겠어요. 말씀드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사회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 동료들이 없어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 위 카페 다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든 오면 차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함께 모여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열었거든요. 지금은 마산에 1호점을 운영을 합니다만 진주, 김해 뭐 또 창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권역별로 위 카페를 늘려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여기에 오면 나와 같은 아이들이 함께 한다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아니 김호 씨 요즘은 뭐 친구 관계 어떠세요?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지금은 많습니다. 네. 대학에 적응을 잘했기 때문에. 인싸? 네. 인싸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잘 됐습니다. 자, 학교 박청소년에서 지금은 멋지고 훌륭한 청년이 된 우리 김기모 군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네. 말씀 나누는 동안 벌써 2개의 키워드, 2명의 청년이 남아 있는데요. 네. 오프닝 무대를 꾸며주셨던 인디 밴드 맞으시죠? 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 또 공연을 직접 하기도 하며 마을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 박유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발굴단의 막내 지금 고3인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니 교복을 입고 있길래. 그럼 고3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지금 고3이에요. 그럼 곧 이제 대학생이 되나요? 네. 지금 수능이 끝났는데 어떤 단계인가요, 입시가? 지금은 이제 수시를 넣어놓고 네. 대학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중에 마을 학교 이건 정확히 어떤 우리 교육감님이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을학교 제가 알고 설명을 계신가요? 드리죠. 예. 이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런 폐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화, 뭐 역사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는
마을도 학교가 되고 학교도 학교의 역할을 하고 하는 이런 학교와 마을의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도내에 18개 시, 군 모두하고 행복교육 지구 협약을 맺어서 지자체하고 우리 교육청이 일정한 예산을 반씩 부담해가지고 네. 지역에 많은 행복 마을 학교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랑 마을 학교를 둘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상반되는 곳이었거든요. 일단은 학교는 굉장히 지루하고 가기 싫고 이런 곳이었고요. 아이고 마을 어찌합니까 교육감. 교육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청년인데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지금 교육감님이 네. 무서워하실 분이에요. 자 계속 예. 듣겠습니다. 예. 마을 학교는 되게 기다려지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수업을 했었었는데 이제 주말 같은 가고 싶은 날 혹시 이런- 한 주에 한 번만 해서 기다려줬던 거 아닐까요? 학교 매일 그렇죠. 가잖아요. 만약에 마을 학교를 매일 가고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면 학교가 더 좋았겠죠. 자 듣겠습니다. 우리 듣겠습니다. 네. 예, 경청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는 가서 이제 일찍 일어나서 등교를 하고 그쵸. 이제 꿈과 진로에 관해서도 잘 모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만 하고 시험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지루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공부만 하자고 하니까 좀 하기 싫었던 시키면 더 하기 싫은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해서 하기 싫었고 마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게시판에서 처음 안내문을 봤어요. 안내문을 봤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였던 버스킹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과목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꿈이 많아서 결정을 못하는 진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제빵도 있고 바리스타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버스킹을 선택을 했고 이제 원래는 서울 쪽에 이제 진학을 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을 학교를 하고 난 이후로 이제 지역에 남아서 이제 지역을 위한 마을 기획자,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왜 선생님이 아주 지역에 잘 남게 아니 지금 박유엘, 잘하셨네. 윤지영 두 청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와 교육감님 이거는 뭐 앞으로 경남 교육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예, 이제 뭐 우리 아이들이 다들 인서울 막 이런 것이 유행병처럼 이렇게 예, 번져왔었는데 맞아요. 이제 유턴 뭐 스스로가 네, 스스로가 네, 네, 네. 자기의 결정을 마을을 위한 기획자로 네. 마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정을 와. 해주셨으니까 뭐 저희들 우리 교육을 하는 목표가 그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분위기는 좋은데, 네. 잊고 넘어가지 않아야 될 키워드는 분명히 지루한 지루하다. 거. 아침에 너무 일찍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학교를 오고 네.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저희들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뭐 고교 학점제가 되면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배우고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대학처럼요, 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예. 학교가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 중앙현관은 학생들이 못 다녔잖아요. 예, 맞아요. 예. 손님들 높으신 분들 올 때 예. 통로가 돼야 되니까. 장학사 선생님들 오실 높으신 때. 분들, 높으신 분들. 이제 지금은 학교의 중앙현관이 아이들의 토론장이 되고 도서실이 아이들의 책 놀이터가 되고 아이들의 주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냥 네모 반듯한 교실보다 뾰족 지붕이거나 도움형 지붕의 학교가 아이들의 창의력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공간적으로 좀 더 혁신적인 그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교육 과정도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네.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바꾸는 노력을 우리 뭐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우리 네. 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고 교육감님이 감사합니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앞으로도 이 경남의 모든 교육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노력해 주실 거죠? 예. 더 듣고 네. 또, 방금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해준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던진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 후배들의 미래를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정말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이라는 게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청년부터 네. 고청년 졸업을 앞둔 분까지 맞습니다. 예,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활약하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그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게 네. 저는 참 의미 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제가 KBS 창원 특집 토크 콘서트 하면 여러분들이 경청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KBS 창원 특집 토크 콘서트 경청!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긴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날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다